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선 강 대변인은 당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당과 또 조국 전 대표가 피해자를 외면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8.15 사면을 기다렸고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 내에서 발생했던 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조국 혁신당의 한 당직자가 이 중앙당 당직자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 고소장 내용 전해드리면 지난해 7월에 이 중앙 당직자 A씨가 중앙 이 하위 당직자인 여성 B씨를 택시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또 5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뒤 노래방에 갔는데 여기서 허리를 감싸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는 이 산보 일배를 할 때 이 여성 B씨를 보고 성적 발언을 하거나 혹은 이 SNS 메신저죠. 텔레그램에서 업무상 대화를 하다가 대답을 쪽이라는 단어로 대신하는, 말하자면 신체적인 성추행뿐 아니라 이 언어적 성희롱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이 당내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당 윤리위와 여성위원회에 알렸는데 지금까지 적절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 대변인이 오늘 탈당을 선언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강 대변인은 당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어떠한 것도 마련되지 않았고 당내에서 이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이 당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진상조사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10명이 힘들다. 우리가 왜 네 눈치를 봐야 하냐. 당무위원과 고위 당직자들 일부는 SNS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 종파주의자라고 조롱했습니다.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에 당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10명이 힘들다. 당을 흔들고 있다. 자, 이런 말들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주장을 강 대변인이 한 건데 그 피해자와 조력자들에 대해서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하면서 너 때문에 10명이 힘들다. 우리가 왜 너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 이런 식의 말들이 쏟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SNS에서는 당무위원과 고위 당직자들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 이런 식의 조롱을 했다고 했는데 이 조롱 역시 가해자가 아닌 성비 피해자와 그 조력자들을 향한 발언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견디다 못한 한 피해자가 이미 당을 떠났고 다른 피해자들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문제로 당내에서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강 대변인은 성비위 문제를 여성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이 당직자에게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소취하를 종용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들이 여러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이 지난 1일 제명됐고
함께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도왔던 한 조력자는 품위 유지 위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강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 당이 피해자들을 외면했다면서 이 조국 전 대표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대표께서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함께 연대하는 당원들께서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나온 후에도 밖에서 피켓으로 그리고 문서로 해당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8월 15일 전과 후에 당도 입장에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강 대변인 주장에 따르면 이 모든 사실을 조국 전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우선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은 이 탈당 선언문에서 8.15 사면을 기다렸는데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당원들이 편지로 소식을 전했고 사면 뒤에도 편지로 피켓으로 해당 사실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 당의 입장도 변한 게 없었고 조국 전 대표도 다른 입장이 없었다면서 침묵도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조국 이 연구원장은 오늘 강 대변인 탈당과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국 혁신당 측은 강 대변인의 주장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당을 떠나기로 한 분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추정컨대 당과 맺었던 계약 기간의 종료를 한 시점에 당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그 관련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만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여러 주장을 본인의 시각에서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각이 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강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네요. 조국 혁신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우선 당헌 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면서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기관이 조사를 전담하여 진행했고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의 점검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종시당 위원장 제명에 대해서는 그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당 사무처장 및 운영위원 3인을 독단적으로 해임하는 등의 사유로 제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이 미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 요청으로 국회, 경기도 원내정당 등의 지원 규정 등을 참조해 피해자 및 관련자 심리치료비 지원을 의결했고 윤리위, 인사위가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로 채워져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위원 모두 절차에서 회피했고 윤리위는 기본적으로 외부 인사가 다수인 구조인데다가 이 사건은 외부 인사가 책임을 맡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